이 여자가 오늘 밤 이 산에서 얼어 죽든 짐승밥이 되든 내 알바 아니오. 한겨울 눈 쌓인 산길, 옥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린 첩에게 안방을 내어주기 위한 계략이었지요. 맨발에 헛겹 치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 내려와 첫발을 디딘 곳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류씨 성을 가진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기와집이었지요. 넓은 논밭에 곳간도 두 채, 소슬대문 앞을 지나다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외아들 류성주는 26세 과거 시험에 낙방한 뒤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면서 사정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혼수 상자 몇 개와 은비녀 하나, 그것이 옥년이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류씨 마님은 대문 앞에서 그 혼수를 한번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기껏 가져온 게 이것뿐이냐. 옥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없었지요. 그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류씨 댁에서 옥년의 하루는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당 쓸기, 물 길어오기, 아궁이에 불 지피기, 밥 짓기. 어느 하나 빠짐없이 옥년의 손을 거쳐야 했지요. 행여 밥알이 조금 설거나 국이 짜다 싶으면 류씨 마님의 목소리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것이 밥이냐, 돌이냐, 친정에서 밥 짓는 법도 못 배우고 왔느냐. 그래도 옥년은 허리를 굽혀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남편 유성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친의 눈밖에 나는 일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우유부단하고 허세만 가득했던 그는 아내를 감싸줄 배짱도 모친에게 맞설 뚝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류씨 마님의 눈에 옥녀는 그저 살림이나 거드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년에게는 류씨 마님이 결코 알아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옥년은 숫자에 밝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살림을 꾸리며 자연스레 익힌 것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에 엽전이 얼마, 콩 한 말에 얼마, 어느 장날에 무엇을 팔아야 남는지. 옥년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것들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유씨 대꽃간 살림을 맡은 뒤로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쌀과 콩, 무명과 배의 수량이 옥년의 머릿속에서 한치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옥년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곳간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뒤 논마다 수확량을 기록해둔 장부와 관아에 세금으로 신고한 장부가 달랐지요. 논 20마지기에서 난 곡식이 장부에는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그 두 숫자를 가슴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옥년의 곁으로 낯선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등에 커다란 짐을 진 보부상이었지요. 살같이 탔고 등이 구부정했지만 눈빛 많은 가을 하늘처럼 맑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소슬대문 앞에 잠깐 멈추더니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손이 굽소이다. 옥년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 손으로 빨래를 허시니 참으로 아까운 손이요. 옥년이 어리둥절하게 서 있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것이요. 사람의 탐욕을 읽으면 그 끝도 보이는 법이니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년은 그저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노인은 짐을 다시 추어 올리고 유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멀어지는 노인의 등을 옥년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옥년이 온몸으로 깨달을 날이 오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은 임노인을 따라 장터로 나섰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서 열리는 오일장이었지요. 해가 뜨기 전부터 좌판이 펼쳐지고 길목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된장과 생선 냄새, 소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 복잡한 장터가 옥년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류씨 댁 울타리 안에서만 지낸 새해가 이렇게나 좁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임노인의 좌판은 장터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명과 삼배, 얇은 비단 몇 폭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지요. 노인은 짐을 내려놓으며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시오. 손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서 멈추고 무엇을 집었다 놓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이는 무명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고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짜임새를 더듬었지요. 중년 아낙 하나가 얇은 비단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었다가 놓고 다시 집었다가 놓기를 3번. 옥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이 파하고 짐을 거두는 시간, 노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보았소? 저 안악이 비단을 사고 싶었지만 못 샀습니다. 왜 못 샀겠소? 값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남편 눈치가 보였던 거지요. 집었다가 놓을 때 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노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사람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사도 되는 사람인가? 그 허락을 스스로에게 구하는 것이지요. 옥년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년은 장마다 임노인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보았지요. 어느 손님이 어떤 물건 앞에서 오래 머무는지, 어떤 말을 했을 때 발걸음이 느려지는지. 노인은 틈틈이 가르쳤습니다. 값을 먼저 말하는 손님은 이미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흥정하자고 열어줘야 합니다. 비단이냐, 무명이냐를 물어보는 손님은 아직 결정을 못한 것이요. 그럴 때는 손에 쥐어줘야지요. 손에 닿으면 마음이 먼저 삽니다. 값이 비싸다고 돌아서는 손님의 발걸음을 보시오. 느리게 돌아서는지 빠르게 돌아서는지. 느리면 반은 팔린 것이요. 옥년은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이 그제야 쓸모를 발휘했지요. 장이 끝나면 주막으로 돌아와 그날 보고 들은 것을 낡은 종이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임노인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장사에서 삽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지요.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옥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나 임노인이 처음으로 옥년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무명 5필이었지요. 이것을 팔아보시오. 값은 한 필에 엽전 25냥이고 15냥 아래로는 팔지 마시오. 옥년이 무명을 앞에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손님들이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흘끗 보고 지나쳤지요. 오전 내내 한 필도 팔지 못했습니다. 옥년은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좌판 안악이 무명을 팔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손님이 제법 붙었지요. 무슨 차이인가 한동안 지켜보던 옥년이 무릎을 쳤습니다. 안악은 무명을 접어두지 않고 펼쳐서 바닥에 깔아두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손님의 발이 저절로 그 천 위에서 느려졌지요. 손이 닿으면 마음이 먼저 산다고 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년이 무명을 펼쳐 깔았습니다. 그러자 손님의 발걸음이 달라졌지요. 오후 들어 3필이 팔렸고 해질녘에 2필이 더 나갔습니다. 25냥짜리를 22냥에 넘긴 것이 하나 있었지만 그 손님이 주변 사람 둘을 데려와 사게 했으니 남는 장사였습니다. 임노인이 저녁에 결산을 보고 말했습니다. 25냥짜리를 22냥에 판 것은 왜요? 그 손님이 주변에 소문을 낼 사람이었습니다. 온매무새가 단정하고 아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챙겨주는 버릇이 있었지요. 얼마 전에도 옆 좌판에서 뭔가를 더 샀으니까요. 임노인이 한동안 옥년을 바라보더니 뒤주에서 엽전 10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종잣돈이요. 앞으로는 내 것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 것을 파시오. 옥년이 엽전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묵직하게 얹히는 무게가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지요. 유씨 댁3해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말하시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임노인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요긴한 곳에 있어야 세상이 옳게 돌아가지요. 그냥 그렇소. 대답치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10냥짜리 엽전을 1000조각에 싸서 치마 안에 꼭 감추었지요. 그것이 옥년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씨 댁에는 채용이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채용은 붉은 치마를 즐겨 입었습니다. 유씨 마님이 직접 골라준 것이었지요. 분을 두껍게 바른 얼굴에 선명한 색 옷을 걸친 채용이 안마당을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유씨 마님은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지요. 옥년의 혼수 상자에서 은비녀를 꺼내 채용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 안방 여자는 너다. 이것도 내 것이다. 채용이 2손으로 받아 제 쪽머리에 꽂으면서 싱긋 웃었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류성주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옥년이는 어디 간 거래? 자네 나물 캐러 갔다가 짐승에게 당한 거 아닌가? 아닌 것 같던데. 유씨 댁에서 내쫓은 거래. 소문은 부풀고 흘러갔습니다. 옥년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확실히 몰랐지요. 유씨 마님은 그 소문을 내버려뒀습니다. 죽었거나 떠났거나 어느 쪽이든 유씨 댁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 것이니까요. 그 무렵 옥년은
장터 안쪽에 작은 좌판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엽전 두세 냥을 버는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못 버는 날도 있었지요. 임 노인이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장사는 물이 차는 것과 같소. 한 번에 차지 않지요. 날마다 조금씩 차는 것입니다. 옥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마다 사람을 더 깊이 보았지요. 어느 집 안악이 무엇을 사가는지, 어느 양반댁에서 어떤 비단을 주로 쓰는지. 장이 끝나면 적었고 다음 장이 서기 전에 읽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옥녀는 처음으로 하루 10냥을 벌었습니다. 임 노인에게 10냥짜리 엽전 묶음을 내보였을 때 노인이 말했지요. 이제 진짜 장사를 배울 때가 됐소. 진짜 장사요? 혼자서는 크게 벌 수 없소. 사람과 사람을 이어야 합니다. 이 고을 포목전 주인을 아시오? 옥년이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직접 가서 말을 트시오. 무명도매 거래를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옥년은 포목전 주인을 만나 거래를 틀었고 이웃 고을 장터에도 나가기 시작했지요. 임 노인의 등짐에 얹혀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며 눈을 넓혔습니다. 그 와중에 임 노인이 가끔 옥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을과나 앞을 지나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지요. 탐욕스러운 자는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록이요? 돈이 오고 가면 흔적이 남소. 빼돌리는 자도, 뇌물 주는 자도.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그러니 눈 밝은 사람은 기록을 모으지요. 옥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기록을 찾아다니시는 분입니까? 임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옥년은 그 웃음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옥년의 좌판은 이제 장터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명뿐 아니라 비단과 삼배, 모시까지 취급하게 되었지요. 인근 두 고을 포목전에서 도매로 물건을 받아 장에 내다 팔았고 손님들 사이에서는 산 너머 고을 옥년 각시 포목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옥년 각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씨 댁 며느리였다는 것도 한겨울 산중에서 내쳐졌다는 것도요. 옥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은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지요. 옥년의 장사는 날로 커졌습니다. 혼자 좌판을 차리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짐을 날라주는 일꾼이 둘이었고 물건 값을 받아주는 안악이 하나였지요. 임 노인은 그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간섭하는 일 없이 가끔 조언을 건넬 뿐이었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돈 흐름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속는 법이요. 옥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더 세밀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 노인이 옥년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옥년 씨, 이 고을 유씨 댁을 아시오? 옥년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압니다. 그 댁에서 포목 납품 거래처를 찾는다 하오.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소. 옥년이 천천히 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 집이 저에게 어떤 곳인지. 알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권하시는 겁니까? 탐욕스러운 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고 했지요. 임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안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소? 옥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옥녀는 장마다 조금씩 더 넓은 곳으로 발걸음을 넓혔지요. 이웃 고을 장터도 가보고 강 건너 마을 장도 가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단단한 무명을 좋아하고 저 고을 사람들은 색이 화려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임 노인이 말한 것이 맞았습니다. 사람을 읽어야 팔린다는 것.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옥년의 이름이 장터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각시 포목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혼자 포목을 파는 것이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물건 보는 눈이 정확하고 흥정이 솔직하다는 말이 퍼졌지요. 어느 날 중년 아낙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혼례에 쓸 천을 고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한 가지를 고르면 옆에 비슷한 것을 세 가지씩 가져다 대며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상술이었는데 옥녀는 달랐지요. 아씨 집에는 어떤 색을 많이 씁니까? 안악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흰 것과 옥빛을 주로 씁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옥년이 소박하지만 오리 고른 흰 모시를 꺼냈지요. 혼례에는 수수한 것이 오래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값도 이쪽이 더 낫고요.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팔려고 권하는 게 아니라 안 사도 된다고 하오? 필요한 것을 파는 게 장사입니다. 안 필요한 것을 사게 하면 다음에 안 옵니다. 안악이 모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하더니 결국 두 피를 샀지요.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소.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임 노인이 물었습니다. 안악이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 더 사서 갔소. 어찌 된 것이오? 안 판다고 하니 더 믿겠다 싶었겠지요. 신뢰가 생기면 더 사게 됩니다. 임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됐소. 유씨 댁으로 들어가는 날, 옥녀는 얼굴을 반쯤 가리는 쓰개 치마를 골랐습니다. 3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차림이었지요. 고급 무명으로 지은 치마 저고리, 깔끔하게 올린 머리. 유씨 댁 사람들이 봐도 포목 행상 주인 아씨로밖에 보이지 않을 차림새였습니다. 사랑채 쪽문으로 들어서며 옥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해 동안 매일 아침 쓸던 마당이었지요. 손이 트도록 물을 길었던 우물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안채 마루에 붉은 치마를 걸친 채용이 앉아 있다는 것이었지요. 채용의 쪽머리에는 옥년의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시선을 거두었지요. 유성준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상투가 흐트러지고 얼굴에 살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옥년 앞에 서서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3년이 흘렀고 쓰개 치마에 가린 얼굴이었으며 당연히 류씨 댁 며느리가 포목 장사를 하러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포목 주인이 직접 왔소? 예, 날이. 저희 상단이 인근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취급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옥녀는
가져온 천 조각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성준이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비단은 어디서 온 것이요? 남쪽 고을 직조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이 고르고 색이 오래 갑니다. 값은 한 필에 35냥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30냥에 드리겠습니다. 유성준이 턱을 쓸었습니다. 긍정을 좋아하는 버릇이 3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지요. 28분 어떻소? 30냥이 마지노선입니다. 나리. 대신 다음 장에 새로 들어오는 모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성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지요. 좋소, 30냥으로 하겠소. 다음에도 직접 오시오. 옥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돌아서며 옥년의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지요. 다만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보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시를 가지고 왔지요. 채용이 마루에서 내려와 천을 구경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채용의 쪽머리에 꽂힌 비녀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옥년의 친정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은비녀였지요. 한쪽이 살짝 휜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 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채용이 모시 한 폭을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이걸로 치마를 짓고 싶은데 어떤 색으로 물들이면 예쁘겠소? 연두색이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아씨 피부예요. 채용이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옥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부터 옥년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유씨 댁 안채 곳간 근처를 들락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거간꾼과 낯을 텄지요. 그리고 어느 날 곳간 문이 열린 틈에 잠깐 들어갔다가 선반 위에 장부 뭉치가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두 묶음이었지요. 두꺼운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표지에 글자가 없었으니까요. 옥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지요. 넉 번째 방문. 이번에는 천대금을 받는 척 안채 창고 옆을 지나면서 장부 뭉치를 슬쩍 꺼냈습니다. 두꺼운 것, 표지 없는 것. 안에는 숫자와 이름이 빽빽했지요. 눈이 빨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옥년은 서너 장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관아에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량, 곡물 납부 기록과 전혀 다른 실제 수량. 그리고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고을 좌수 이 씨의 이름이었지요. 옥년은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 임노인 앞에 앉았지요. 장부를 봤습니다. 임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소, 보? 이중 장부입니다. 곡물 횡령에 좌수나리 이름으로 뇌물 기록이 있습니다. 임노인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잘 봤소.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베껴야지요. 이번에는 임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비가 됐소?
옥년이 똑바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5번째 방문은 치밀하게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임 노인에게 받아둔 고급 비단 2피를 들고 갔지요. 류씨 마님이 직접 나와서 천을 살피는 경우를 대비해 마님이 좋아하는 남색 비단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천 끝에 먹물붓과 얇은 종이를 감춰두었지요. 류씨 댁에 도착하자 마침 류성준이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채용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마당 쪽 창문이 닫힌 것으로 알 수 있었지요. 옥년은 물건 대금 결산 핑계로 곳간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곳간 옆 창고 문이 열려 있었지요. 관리 허들의 실군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시간이었습니다. 옥년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는 선반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두꺼운 것, 표지 없는 것, 꺼내어 펼쳤지요. 손이 빨랐습니다. 숫자와 날짜, 이름, 중요한 것을 골라 얇은 종이에 빠르게 옮겼습니다. 곡물 수확량 이중 기록 논 25마지기 실수확 200석, 관아 신고분 90석, 차이 100열석, 뇌물수수 고을 좌수 이씨, 올해 봄에만 쌀 10석과 엽전 80냥, 위조문서 류씨 댁논 경계 확장 기록, 이웃 농부 박씨 명의 문서가 씌어져 있었는데 필체가 달랐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손을 눌러가며 기록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일꾼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옥년은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천 보따리를 아는 채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고, 각시님, 이쪽에 계셨어요? 천 보따리를 잠깐 내려놨습니다. 무거워서요. 일꾼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지요. 옥년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손 안에 접힌 종이가 느껴졌지요. 주막으로 돌아와 임노인 앞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노인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래 읽었지요. 충분하오? 옥년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언제 씁니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써야 하지요. 류씨 댁이 가장 한껏 웃는 날에 써야 더 아프고 더 확실합니다. 옥년이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임노인이 천천히 말했지요. 류성준이 고을 좌수 이씨와 함께 잔치를 연다 합니다. 다음 달 초하룻날 온 마을을 불러 모아 크게 베풀 것이야 하오. 그날이요.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까지 더 모아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6번째 방문을 다녀온 날 저녁, 임노인이 옥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류씨 마님이 당신을 보고 이상하다 했소. 옥년이 눈썹을 들었지요. 뭐라 하셨습니까? 눈빛이 낯이 익다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요? 옥년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류씨 마님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지요. 3년을 함께 산 며느리의 눈빛이 기억에 남아있다 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칫날까지 앞으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노인이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옥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옥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채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옥년이 류씨 댁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된 채용은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지요. 그런데 류씨 마님이 눈빛이 낯이 익다고 한 말을 채용이 들었습니다. 채용은 이것저것 생각해 보기 시작했지요. 포목 주인아 씨는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린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다.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가? 채용이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포목 각 씨가 어느 고을 사람이요? 산 너머 고을에서 온다던데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터 떡장수 안하게 한마디를 흘렸지요. 주막 임 노인하고 같이 다니던 각시 아니요? 임 노인이 처음에 데려왔다던데. 채용은 그 말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밤 채용이 류씨마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 포목 각시 말입니다. 임 노인하고 같이 온 사람이라 합니다. 류씨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임 노인이라면, 예, 3년 전에 이 고을 장터에서 보부상 행세를 하던 노인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노인이요. 류씨 마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목 각시가 혹시 옥년이일 수 있겠느냐. 채용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류씨 마님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임노인 그 늙은이부터 손을 쓰자. 그 노인이 없으면 각시도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류씨 마님의 사람이 임노인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 깊도록 울렸지요. 옥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류씨 마님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류씨 마님은 채용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소문을 흘렸지요. 포목 장사하는 각시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것, 이중으로 물건을 팔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는 것.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장터에서는 그런 소문이 무섭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이틀 뒤 옥년이 장터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지요. 손님들이 좌판 앞에 서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이웃 상인도 시선을 피했지요. 낮에 한 폭도 팔지 못했습니다. 옥년이 장이 파할 때쯤 이웃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상인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지요. 소문이 돌더이다. 당신이 포목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를 준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소문이 워낙. 옥년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생각했지요. 유씨 마님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손을 쓴 것이지요. 그날 밤 임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상했소. 그렇다면 반격도 빠를수록 좋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문을 막으려 하지 마시오. 소문보다 행동이 먼저 보이게 해야지요. 옥년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년은 지난 1년간 거래한 모든 상인과 손님들의 이름을 적은 장부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좌판 앞에 그것을 펼쳐 두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와 거래한 모든 분의 기록입니다. 혹시 피해를 본 분이 계시면 직접 오십시오. 제가 낱낱이 해명하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관심 있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이름과 날짜와 금액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렸지요. 저런 장부를 공개하는 장사꾼이 어디 있소. 소문이 거짓이었구나. 사흘이 지나자 소문이 잦아들었습니다. 임노인이 저녁에 말했지요. 기록이 사람을 지켰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기록을 남기고 정직한 자도 기록을 남깁니다. 차이는 그 기록을 감추느냐 드러내느냐이지요. 그 밤 유씨 마님이 보낸 사람은 장정 둘이었습니다. 주막 앞에서 임노인을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덮쳤지요. 말 한마디 없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노인이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혔고 장정이 귓전에 낮게 속삭였지요. 영감, 이 고을에서 조용히 사시려면 눈과 귀를 닫으시오. 아직 전지 않으니 모음 성하게 사셔야지. 임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옥년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르신! 임노인의 어깨 쪽이 약간 틀어져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을 뻗어도 힘이 잘 실리지 않았지요. 괜찮소. 넘어진 것뿐이요. 안 괜찮습니다. 옥년이 노인의 팔을 받쳐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눕혔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보니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빛이 나빴습니다. 그 나이에 세게 부딪혔으니 뼈가 걱정이었지요. 어르신, 저 때문입니다. 임노인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 탓이요. 미리 더 조심했어야 했지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오. 옥년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두꺼운 손이었지요. 수십 년 동안 등짐을 지고 다닌 흔적이 고스란한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멈춰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멈추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픔에 다소 흐릿해졌지만 그 눈빛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지요. 옥년 씨, 내 등짐끈이 다른 것 보았소? 뜬금없는 말에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다녔소. 그런데 멈추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가는 곳마다 구경하고, 듣고, 기록하고. 내 등짐끈이 다른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입니다. 옥년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조금 쉬면 된다오. 당신은 멈추지 마시오. 그 말이 옥년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더 모을 시간이 없었지요. 유씨마님이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다시 그 댁을 드나들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곡물 횡령 기록, 뇌물수수 내역, 이웃 농부논 경계 위조 문서 사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옥년이 혼수로 가져왔던 은비녀. 채용이 꽂고 다니는 그것. 한쪽이 살짝 휜 친정어머니가 손수 만든 그 비녀. 그것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옥년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써야 했지요. 옥년은 그날 오후 임 노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은 단순한 보부상이 아니시지요. 임 노인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왜 그리 생각하오? 탐욕스러운 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의 끝이 보인다고요. 그 말은 그냥 장사꾼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저를 유씨 댁에 연결해 주신 것도 처음부터 그 댁을 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임 노인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년 씨, 나는 오래전부터 이 고을 일대를 돌아다녔소. 장사를 하면서요. 장사만 하신 게 아닌 거지요. 맞소. 노인이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포도청에서 일했소. 은퇴한 뒤에는 비공식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일을 했지요. 이 고을 유씨 댁과 좌수 이 씨가 함께 공물을 빼돌린다는 정보는 오래전부터 있었소. 다만 증거가 없었지요. 옥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 노인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대감이라는 분이 있소. 암행어사로 이 일대를 살피고 있는 분이지요. 나와는 오래된 인연이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옥년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씨 댁 장부를 베껴 적은 것이었지요. 이것을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임 노인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찬찬히 펼쳐 읽은 뒤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지요. 이것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소. 알고 있습니다. 잔칫날 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위험하오.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임 노인이 오래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윤대감께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지요. 3년 전 겨울 산중에 그 어둠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발이 눈 속에 빠지면서도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그 어둠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요. 그냥 내려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임 노인이 처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것이요. 사람의 탐욕을 읽으면 그 끝도 보이는 법이니라. 유씨 마님의 탐욕을 옥년은 보았습니다. 류성준의 나약함도, 채용의 경박함도, 고을 좌수의 욕심도 보았지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잔칫날은 열흘 뒤였습니다. 옥년은 그 열흘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먼저 이웃 고을까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씨 댁에서 큰 잔치를 연다. 고을 좌수 이 씨도 함께한다. 이번 잔치에서 유씨 댁이 큰 거래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전 유씨 댁에서 일하다가 쫓겨났다는 전직 일꾼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라는 농부였는데 논 경계가 류 씨 댁으로 넘어가면서 억울한 처지가 된 사람이었지요. 장부에서 박 씨 이름이 씌인 위조 문서를 보았을 때부터 찾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 씨, 혹시 그때 논 경계를 넘겨줄 때 서명한 문서가 본인 손으로 쓴 것입니까? 박 씨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지요. 천만에요. 저는 서명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경계 표시가 바뀌어 있고 관아에 가서 물으니 이미 문서가 있다 해서 그만 읽고 말았지요. 그 문서에 씌인 이름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 씨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억울한 쪽 편에 선 사람입니다. 박 씨가 오래 옥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필체야, 마을 서당 훈장님이 보면 알지요. 내 글씨가 아닌 건 분명하니까요. 훈장님이 잔칫날에 함께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바로잡을 수 있겠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잔칫날까지 사흘이 남은 날, 임노인이 옥년을 불렀습니다. 윤대감과 이야기가 됐소.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칫날 어사출두를 하겠다 하오. 당신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유 씨와 좌수 이 씨를 함께 묻겠다고 했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소. 임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모아온 것이요. 그날 밤 옥년은 베껴 적은 종이들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3년 전 산에서 내려오던 그 첫 발걸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온 길이 이 종이들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옥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유씨 대콜레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혼주가 건넨 그것을 옥년은 지금까지 품에 넣고 다녔지요. 낡고 손때가 탔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옥년이 류성준과 정식으로 혼인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였지요. 채용이 아니라 옥년이 그 집 안방 여자라는 증거였습니다. 잔칫날 전날 옥년은 류씨 댁으로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쓰개 치마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급 포목 주인다운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럴 이유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채용과 마주쳤습니다. 채용이 옥년을 보더니 발을 멈추었지요. 쪽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등잔빛에 반짝였습니다. 각시 얼굴을 보니 낯이 익소. 옥년이 똑바로 채용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이 익으시겠지요. 어디서 봤더라? 채용이 눈을 가늘게 하며 옥년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입을 벌렸습니다. 혹시 옥년이요? 옥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 잔치가 성대하게 열린다지요. 저도 와도 되겠습니까? 채용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볼 일이 있어서입니다. 옥년이 채용의 눈을 벗어나지 않으며 말했지요. 그 비녀, 내일까지만 꽂고 계세요. 내일 돌려받겠습니다. 채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지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요. 산 너머 어디선가 꽃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잔칫날을 이틀 앞두고
옥녀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오래전 유씨 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전직 일꾼들을 2명 더 찾아낸 것이지요. 한 명은 유씨 마님이 곳간 물건을 빼돌렸다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좌수 이 씨와 유씨 댁이 곡물 수레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수레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옥년이 찾아갔을 때 수레꾼은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요. 문 안에서 침묵이 흘렀지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살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 말하면 그게 끝입니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중년의 수레꾼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잔칫날이라 했소? 예. 그 자리에 어사나리가 계십니까? 계십니다. 수레꾼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겠소. 10년 된 체증이요. 옥년이 허리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년은 새벽에 일어나 오래 앉아 있었지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잘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임 노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소? 옥년이 일어섰지요. 예. 두렵지 않소? 옥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도 가야지요. 임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이 용기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문을 나섰습니다. 봄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이른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 장터 쪽에서 벌써 북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유씨 댁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 유씨 댁 잔치는 고을 전체가 아는 큰 행사였습니다. 소슬대문이 활짝 열렸고 마당에는 차일이 쳐졌지요. 상에는 각색 음식이 가득했고 기생들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고을 안팎에서 양반과 상인, 농부들이 몰려들었지요. 유씨 마님이 이렇게 크게 잔치를 연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짜 음식에 들떠 있었지요. 유성준이 사랑채 대청에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옆에는 고을 좌수 이 씨가 자리를 잡았지요. 두 사람 모두 흡족한 얼굴이었습니다. 채용이 유씨 마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전날 일을 구했을 것이 분명했지요. 유씨 마님의 눈이 마당 입구 쪽을 향해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 오시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박씨 농부와 마을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인근 고을 포목거래처 상인들이 서너 명 따라왔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쓰개치마 없이 단정한 차림으로 걸어 들어오는 옥년이 있었습니다. 류성준이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요? 옆에 앉은 좌수 이 씨가 고개를 돌렸지요. 그 순간 채용이 유씨 마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유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저 여자를 당장 내쫓아라. 유씨 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웅성거리던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 서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지요. 마을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감히 못하는 짓이냐? 저자를 끌어내라. 유씨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유씨 대기 일꾼 둘이 옥년 쪽으로 다가섰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목소리와 함께 들어선 것은 포졸 6이었습니다. 그 앞에 중년의 관리가 걸어 들어왔지요. 갓 아래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유나무개가 출두하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류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고을 좌수 이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다 멈추었습니다. 옥년이 그 자리에서 품에 넣고 온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이 고을 류성준과 좌수 이씨가 공무를 횡령하고 관아에 거짓 신고를 해온 기록입니다. 3년치 이중 장부 사본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득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지요. 또한 이웃마을 박씨의 논 경계를 위조 문서로 빼앗은 기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서당 훈장님, 이 문서의 필체를 봐주시겠습니까? 훈장이 앞으로 나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이 서명은 박씨의 필체가 아닙니다. 글자 모양이 전혀 다르오.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유씨 마님이 앞으로 나섰지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것이냐? 저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집 며느리였다가 도망쳐 나간 천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옥년이 유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산에 버려진 것입니다. 유성준 나리가 직접 고개까지 데려가서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유성준이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지요. 그건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유성준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옥년이 다시 품을 뒤졌습니다. 낡고 손때 탄 종이를 꺼내 펼쳤지요. 이것은 저와 유성준이 정식으로 혼인했음을 증명하는 혼인 서찰입니다. 저는 법도에 따라 유씨 댁 며느리로 들어갔고 내쫓길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 채용이 뒤로 물러서며 손으로 쪽머리를 감쌌지요. 그 비녀는 제 친정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오른쪽이 살짝 휘어 있지요. 제 혼수를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압니다. 마당 구석에서 나이 든 아낙 하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옥년이 시집갈 때 그 비녀 봤어. 한쪽이 휜 게 특징이었지. 채용이 눈물을 터뜨리며 유씨 마님 뒤로 숨었습니다. 유씨 마님이 이를 악물었지요. 이 고약한 것이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키워줬더니 이런 짓을. 어머님.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 지피고 물 길어오고 밥 짓고 빨래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 키워줬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암행어사 윤 대감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이 문서들을 모두 거두어라. 암행어사 윤 대감의 말에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유씨 댁 사랑채로, 곳간으로, 창고로 포졸들이 흩어졌지요. 류성준이 뒤를 따라가려다가 포졸 하나가 팔을 잡아 막았습니다. 고을 좌수 이 씨도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요. 잠시 뒤 포졸이 두꺼운 장부 두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 없는 두꺼운 묶음이었지요. 옥년이 베껴두었던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윤대감이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가 고개를 들었지요. 이것은 국가 공물 횡령이요. 류성준과 이 씨는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류성준이 소리쳤지요. 어사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꾸민 것입니다. 저 여자가? 윤대감이 냉정하게 류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꾸민 것이라면 어째서 이 장부가 당신 창고에 있었소? 류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유씨 마님이 뒤로 물러서다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잔치상들이 아직 가득 차려진 마당 한복판에서 그토록 거세던 기세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얼굴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씨 좌수도 결박을 당하면서 외쳤습니다. 유씨, 유씨, 당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오. 어사나리, 이 사람이 먼저? 결박 중에 말이 많소. 포졸이 말을 끊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다니. 옥년이 그 난리를 당하고도 이렇게 버텼구나. 류씨 마님이 저렇게 되다니 참. 한쪽 구석에서 박씨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노는 돌아오는 것입니까? 윤대감이 그를 돌아보았지요. 위조 문서가 확인되면 돌아올 것이요. 박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옥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류성준이 포졸에게 이끌려 마당을 가로질러 나갈 때 잠깐 옥년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년을 보았지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옥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하게 흔들림 없이. 류성준이 눈을 내리깔고 지나쳤습니다. 채용이 안채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류씨 마님이 마당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화려하게 차려진 잔치상, 그 앞에 주저앉은 류씨 마님의 모습은 무언가 기이하게 어울렸습니다. 윤대감이 옥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가 많았소. 옥년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나리,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채홍이는 죄를 묻지 마세요. 그 아이는 류씨 마님이 드린 것이고 어리고 모른 것이 많았습니다. 비녀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윤대감이 잠시 옥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잠시 뒤 채홍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울다가 지친 얼굴이었지요. 쪽머리에서 비녀를 빼서 두 손으로 옥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옥년이 받았습니다. 한쪽이 살짝 휘는 비녀.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쥐어줄 때의 손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요. 옥년이 비녀를 자신의 쪽머리에 꽂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바라보았지요.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참, 곱다.
유씨 성주는 관아로 끌려가 취조를 받았습니다. 곡물 횡령은 명백한 죄목이었지요. 이중 장부에 적힌 숫자가 워낙 뚜렷했으니까요. 좌수 이 씨도 함께 묶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먼저 고발하려다가 더 많은 것이 밝혀졌지요. 유씨 마님이 직접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도, 박씨 농부에 놓은 위조 문서를 유씨 마님이 주도했다는 것도요. 유씨 댁의 논밭 대부분은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기와집은 남았지만 살림이 텅 비었지요. 유씨 마님은 집 안에 박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채홍은 고을을 떠났습니다. 유씨 댁을 아는 사람들은 쑥덕거렸지요. 몇 년을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더니 며느리가 대단한 거지. 버려졌다가 저렇게 돌아오다니. 임 노인이 도왔다지. 그 노인 그냥 보부상이 아니었던 거야. 소문은 고을 밖으로도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문 속에서 옥녀는 조용히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잔칫날에 소동을 뒤로하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좌판을 폈지요.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에게 어떤 색이 잘 받는지, 어느 천이 세탁에 강한지 설명했습니다. 장부를 적고 거래처에 연락하고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검수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일이 진짜 옥년의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임 노인이 장터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려오? 옥년이 물건을 정리하며 대답했지요. 장사해야지요. 복수는 끝났소.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옥년이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지요. 박씨 논이 돌아가고 곡물이 제대로 거치면 그걸로 됐습니다. 임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이 어사의 일인데 어사 혼자서는 증거가 없었지요. 증거는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옥년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너머 산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포목전을 열고 싶습니다. 좌판이 아니라 가게요. 이 고을이면 뉴씨 댁 근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려운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옥년이 포목전을 연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고을 장터 입구에서 세 번째 가게였지요. 간판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년 포목이라고 쓴 나무 패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문을 열던 첫날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으니까요. 버려졌다 돌아온 여인이 포목전을 열었다는 소문, 뉴씨 댁 비리를 밝혀낸 그 여인이 직접 포목을 판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까지 퍼졌지요. 손님들은 처음에는 구경하러 왔다가 물건을 보고 남았습니다. 옥년의 가게는 달랐지요. 천을 고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이 어떤 옷에 맞는지, 어느 계절에 어느 색이 어울리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사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면 한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지요.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가게 각시 물건 팔 때 솔직하게 말해줘. 이건 당신한테 안 어울린다고도 말해.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잖아. 내가 사러 갔다가 결국 더 비싼 거 샀어. 각시가 이게 더 낫다고 하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옥년 토목은 이 고을에서 가장 붐비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임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이제 나는 짐을 내려도 될 것 같소.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걸어 다녔소. 이제 쉴 때가 됐지요. 당신이 제 발로 설 수 있으니 됐습니다. 옥년이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겠습니까? 갈 데야 있지요. 노인이 낡은 두루마기 소매를 가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가게가 잘 되는지 가끔 지나다 보겠소. 보부상이 길을 떠나지 않으면 무엇이겠소. 옥년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것, 장사를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멈추지 말라고 하신 것. 임노인이 눈가를 찡긋하며 웃었지요. 손을 빼더니 낡은 등짐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장터 길을 따라 멀어졌지요. 옥년은 그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포목전 앞에 연두빛 잎이 돋는 나무가 있었지요. 옥년이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이른 아침 장부를 열면 전날 거래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고, 하루가 끝나면 새 숫자들이 덧붙여졌지요. 어느 날 이웃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각시, 오늘 유씨 댁 지나다 봤소. 마님이 홀로 마루에 앉아 계시던데. 옥년이 장부에서 눈을 들었지요. 그래요? 집이 텅 비어 보이던데. 좀 치근하기도 하던데요. 옥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요. 원망이 다 풀리면 치근해지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밉지 않소? 미운 마음으로 살기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 주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당신이 대단하오. 옥년이 다시 장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살아온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날부터 옥년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장마다 사람을 보고 장부를 적고 기록하고 읽고 그것이 쌓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씨 댁에서 나물 캐러 간다는 말에 따라 나섰다가 산에 버려진 그 여인이 이제 장터에서 가장 믿음직한 포목전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옥년이 장부 한쪽을 넘기며 작게 웃었지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무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옥년 포목전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생겼지요. 포목뿐 아니라 바느질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갈데 없는 여인들이 와서 배웠지요. 옥년은 굳이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내주고 가르쳐주고 처음 한 달은 삭슬 받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안악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얼굴에 멍이 든 여인도 있었고, 살 곳을 잃은 과부도 있었고, 친정에서 쫓겨난 처녀도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천을 쥐어주고, 바늘을 쥐어주고, 처음 팔아본 날 엽전 한 잎을 손에 쥐는 그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옥년 포목전은 이제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게가 되어 있었지요. 여러 고을 포목 상인들이
옥년과 거래하기를 원했고 어느 양반댁 마님이 혼수를 준비할 때는 옥년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옥년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부를 열고 물건을 검수하고 손님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그 일을 여전히 했지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장날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임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등짐을 진 채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옥년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어르신! 임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걸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잘 됩니까? 예, 덕분에요. 내 덕분이 아니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옥년 씨 덕분이지요. 두 사람이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가져온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먼 고을에서 오는 비단이요. 아직 이쪽에는 안 알려진 것이요. 옥년이 받아 펼쳤습니다. 고운 빛이었지요. 어르신, 이걸 왜 저한테 가져오십니까? 좋은 것은 좋은 사람에게 먼저 가야지요. 옥년이 비단을 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올이 고르고 색이 선명했지요. 이것은 팔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사람이 읽어서 매겨보시오. 옥년이 웃었습니다. 한 필에 45냥. 어르신 몫은 그중 10냥씩. 노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봤지요. 이게 장사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장터 길에 바람이 지나갔지요. 나무가 흔들리고 가게 앞 천들이 가볍게 펄럭였습니다. 그날 오후 임노인이 다시 등짐을 매며 말했습니다. 윤대감이 옥년 씨를 기억하고 있소. 이쪽 고을을 다시 오게 되면 만나고 싶다 하더이다. 어사나리가요? 곡물 횡령건을 마무리하면서 옥년 씨가 모아온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하오. 사람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고. 옥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어 작아지는 등을 옥년이 바라보았지요. 그 구부정한 등이 사라진 뒤에도 옥년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지요. 산에서 내려온 밤, 발이 얼어붙은 채 주막 문을 밀던 그 순간이요. 밥도 잠자리도 없던 그 밤에 말없이 자리를 내주고 보자기를 둘러주던 노인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옥년이 쪽머리의 비녀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한쪽이 살짝 휜 그 비녀.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 작게 혼자 말했지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옥년 토목전 앞에는 이제 어느새 굵어진 나무가 서 있었지요. 가게가 문을 연 해에 심은 묘목이 어느덧 여름이면 그늘을 드리울 만큼 자랐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곤 했지요. 어떤 날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옥년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천을 정리했지요. 한 번은 젊은 새댁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지요. 눈이 빨개져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을 고른다기보다
그냥 어딘가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았지요. 옥년이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새댁이 차를 마시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년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지요. 울음이 가라앉자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댁이 고개를 저었다가 끄덕였다가 했지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든 거고요. 옥년이 천천히 말했지요. 괜찮을 때 괜찮은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새댁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시님은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셨어요? 무슨 눈이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은 눈이요. 옥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도 걸어가는 거지요. 한 발 한 발, 그것뿐입니다. 새댁이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천을 한 폭 사서 나가는 새댁의 뒷모습을 옥년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3년 전 산을 내려오던 자신과 겹쳤다가 사라졌지요. 옥년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건, 오늘 나간 물건, 내일 준비해야 할 것. 숫자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가게 천들이 가볍게 나부꼈습니다. 장터 어디선가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요. 옥년이 붓을 들었습니다. 장부에 오늘 날짜를 적었지요. 창밖에는 고울한 귀퉁이에 평범하고 바쁜 하루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산에 버려진 지 꼭 10년이 되는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을 열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왔고 장부가 채워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하루였지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옷을 입었겠지만 지금은 허름한 차림이었지요. 걸음걸이가 무거웠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깊이 팼지요. 옥년이 그 여인을 알아보는데 잠깐이 걸렸습니다. 류씨 마님이었지요. 한때 고을에서 가장 기세 좋던 그 여인이 혼자 옥년의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류씨 마님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지요. 들어가도 되겠느냐? 옥년이 문에서 물러섰습니다. 류씨 마님이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지요.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씨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이가 지방 관아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한다. 그러십니까? 예전처럼 살지는 못하지.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는 있다더구나.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이는 고을을 떠났고, 예, 들었습니다. 류씨 마님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많이 늙어 있었지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나는 내가 죽었으면 했다. 그 산에서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류씨 마님이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지요. 미워하지 않느냐? 옥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웠지요. 아주 오래. 지금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게 됐으니까요.
유씨 마님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장사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 노인을 못 만났겠지요. 가게도 없었을 거고요. 어머님이 저를 버린 것이 결국 저를 키운 것입니다. 유씨 마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말이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옥년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지요. 다만 그 덕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들고 살면 무겁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저한테 편한 것이지요. 유씨 마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지요. 옥년이 일어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유씨 마님 앞에 놓았지요. 추우셨을 텐데요. 유씨 마님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렸지요. 고맙다. 그 한마디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말 한마디에서 느껴졌지요. 옥년은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차를 마셨지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한참 뒤 유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간다. 예. 사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옥년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유씨 마님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지요. 잘 살거라. 옥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문이 닫혔습니다. 옥년은 잠시 그 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다가 잠잠해졌지요. 그날 밤 옥년은 오래간만에 오래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옥년이 가게 문을 열자 마당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지요. 소를 들고 나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10년 전 겨울 산중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 발이 빠지면서도 한 발 한 발 내려왔던 그날.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밤. 저 아래 주막 불빛을 보며 살아 내려갔던 그 시간이요. 그때는 그것이 끝이 될 줄 알았지요.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그 자리가 삶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서 내려온 발걸음이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었지요. 옥년이 쓸던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눈발이 가늘게 날렸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것들이 내려앉으면서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조용한 기분이 들었지요. 죽지 않았구나.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구나. 옥년이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지요. 사각사각, 천천히, 끝까지.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쳐야 했고, 물건을 살펴야 했고, 누군가의 옷감 고민을 함께 들어야 했지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와도 장은 서는 법이었지요. 떡 파는 안악이 광주리를 이고 지나갔고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린아이가 웃음소리를 냈지요. 옥년이 가게 앞 평상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쉬어가는 자리였지요. 그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지요. 붓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내일도 이럴 것 같은 평범하고 단단한 하루가요. 그 하루가 옥년의 삶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날부터 한 발 한 발 걸어온 길이 쌓여 이루어진 흔들리지 않는 하루였지요. 임노인이 한때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람의 가치는 있는 곳이 아니라 가는 곳에 있는 법이요. 옥년이 그 말의 뜻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지요. 그러나 10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말이 자신의 삶 전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씨댁 며느리라는 곳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그 발걸음이 가는 곳, 주막에서 임노인을 만난 그 인연이 가는 곳, 장터에서 사람을 읽어가며 하루하루 기록한 것들이 가는 곳. 그것이 옥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길을 걸어온 여인. 그것이 옥년의 이름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있는 곳이 아니라 가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 중에 버려졌다 해도 한 발을 내디디면 그것이 새 길의 시작이지요. 옥년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느 고을 장터 어귀에서 낡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 한 잔 내주는 포목전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옥년의 포목전은 이 고을의 풍경 중 하나가 되었지요. 누가 이 고을에 처음 오면 장터 어귀에서 옥년 포목 간판을 보게 됩니다. 나무 아래 평상이 있고 문이 늘 열려 있는 가게에 들어가면 반듯하게 정돈된 천들과 차가운 붓 내음이 납니다. 주인은 언제나 장부 앞에 앉아 있거나 손님과 나란히 천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각시님은 어찌 이 일을 시작하셨소? 옥년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요. 그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옥년은 그 대답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 앞 나무에 꽃이 피는 봄이면 옥년은 늘 그 나무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팔뚝만 했는데 이제는 그늘을 만들 만큼 자란 나무를요. 오래 살면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는 것이지요. 옥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